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동기 발달 과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아동간호학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발달 과업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동을 단계별로 이제 성장 그 과정에 따라서 단계별로 나눠서 이야기를 이제 이 시기에는 뭐가 획득돼야 되고 이 시기에는 뭐가 획득돼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크게 우리는 이제 심리, 성적 이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교재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프로이트, 뭐 이론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심리, 사회적 이론이다. 사회 관계 안에서 발달하는 거다라고 하는 에릭슨의 이론,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이론들이 나와져 있기는 한데, 사실 그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은 에릭슨의 이론이 가장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각 단계별로 어떠한 발달 과업을 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에릭슨을 기본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간단하게 프로이드의 이론까지 좀 붙여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기를, 에릭슨은 사실은 총 8단계를 성인기에서 노년기까지 총 8개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아동간호학에서 많이 다루는 거는 이 청소년기까지를 다루게 되고 여기에서 사실 성인기의 발달 과업은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인기에도 발달 과업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의 발달 과업은 좀 여러분들이 노인간호학에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영합이다라고 하면 출생에서부터 1년 정도까지를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시기를 우리 이제 프로이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라면 요 시기를 아이들이 입으로 가장 많은 외부의 정보를 느낀다. 그러니까 애들이 요 시기에는 뭐 이렇게 물고 빨고 많이 해요. 그 이유가 감각이 가장 예민하고 잘 발달되어져 있는 게 입이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쾌감을 느끼는 시기이다라고 해서 프로이드는 구강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기에 에릭슨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발달 과업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양육자에 대한 신뢰감을, 네. 아무래도 제가 직접 쓰는 것보다 이게 깔끔해서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글씨는 참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양육자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불신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올 때 꾸준히 일관되게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되게 마음이 편안하고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이 사람과 나는 아주 밀접한 관계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신뢰감. 그러지 않고 산후 우울증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양육자의 이런 감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관적이지 않은 돌봄을 받게 되면 불신감이 생길 수 있는 시기, 그걸 영아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영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틀리세요. 많이 알고 계세요. 네.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보신다라면 유아기다라고 하는 이제 나이는 보통 우리가 1에서 3세까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3살 정도의 아이이고요. 이때를 프로이드는 학문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1살에서 3살 생각해 보면 이때가 아이들이 대소변을 한참 가릴 때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변을 막 참아요. 그러니까 참다가 변기에 앉아 딱 쌌어요. 그러면 이 참았을 때 이 힘든 그 느낌에 변을 확 싸고 났을 때 시원한 느낌, 이 쾌감이 느껴지면서 이때 양육자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애기 너무 잘했어요. 막 칭찬이 넘쳐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이가 감정이. 그래서 요때는 이 변을 막 참았을 때 그 느낌과 변을 배출했을 때 쾌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받는 보호자에 대한 이런 어떤 피드백이죠. 양육자가 거기에 대한 무한 칭찬 이런 것들을 해서 학문 쪽으로 쾌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해서 프로이드는 이 시기를 학문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시기를 에릭슨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좀 비슷해요. 즉 내가 변을 참는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자율성과 관계되어져 있죠. 내가 참았어 라고 하는. 근데 만약에 참지 못하고 쌌어요. 그러면 사실 뭐 한두 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유 우리 애기가 실수했네 할 수 있지만 이제 어떤 경우라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 너는 아직 몇 살인데 오줌도 못 가리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막 구박을 받고 부끄럽게 막 혼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이 나이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때 그래서, 아, 너무 창피해 라고 하는 수치심 생길 수 있대요. 아이들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성숙한가 봐요. 예. 그래서 수치심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기, 1세에서 3세라고 하는 시기, 유아기가 되는 거고요. 학령 전기는 즉 학교 가기 전 나이예요. 그래서 보통은 3에서 6세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 시기를 이제 프로이드는 성기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기기. 근데 이 성기기라고 하는 아이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아마 남근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남근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남성의 성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학자는 좀 여성 편력 이런 게 있어서 주 이론을 남성을 중심으로 많이 이제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와 관련된 뭐 이 시기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남자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한 편이에요. 그래서 요때에는 이제 아이들이 자신의 성기에 집착한다라고 해서 남근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요 시기에 사실 프로이드는 성기에 집착해라고 하는 요 느낌보다 더 강조한 게 뭐냐면 요때 아이들이 성 역할을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역할 네 국어도 잘 못하나 봐요. 성 역할을 인식해요. 그래서 아이들 요때 노는 거 보면 나는 아빠 할게, 너는 엄마 해, 뭐 너는 애기 해 이렇게 해서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엄마 역할 많이 해요. 이렇게 가방 메고 화장하는 척하면서 뭐 여보 다녀올게요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하거든요. 남자아이들은 정말 뭐 아빠처럼 뭐 소꿉놀이 한다고 아빠처럼 막 놀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아이는 어른, 여성 어른을 보고 남자아이는 남성 어른을 보고 아, 이런 거구나. 남자는 이거구나. 여자는 이거구나라는 성 역할을 인식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역할을 인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따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롤모델이 되는 성인 어른이, 그러니까 성인 어른이, 성인이나 어른이죠. 좋지 않은, 예를 들어 뭐 가정 폭력적인 남성이다, 뭐 이렇다라고 하면 그게 대물림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자체로 그냥 인식을 하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게 가정 학대를 받는 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커서도 학대를 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는 지금 에릭슨 하고 있으니까 에릭슨을 여기서부터 조금 사실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요 시기 저는 이제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여러분들 짱구는 못 말려 아시죠? 짱구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짱구가 딱 요 시기거든요. 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가 막 해요.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짱구보다는 유리나 철수 짱구 잘 알죠? 유리나 철수 쪽을 보시면 좋은데 애들이 야 이거 하고 놀자 이거 하고 놀자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안을 하는 거죠. 즉 어떠한 제안을 했다라고 할 때 우리 그거 이제 주도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야
유리는 거기 나온 여자애거든요. 야, 이거 하고 놀자라고 했는데 훈이가 막 울어요. 그래서 훈이라는 애도 있어요. 갑자기 짱구는 못 말려내요. 훈이가 막 울면서 왜 나는 맨날 애기 역할만 시켜? 나 애기 하는 거 싫어. 그러면 유리가 미안하잖아요. 그죠? 나 때문에 울었네. 그래서 죄책감이 생겨요. 네, 죄의식이라고도 하는, 죄의식까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릭스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죄책감이 생긴다, 이야기를 했고, 제 설명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암기할 때, 그렇게 이제, 짱구는 못 말려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했어요. 제 나름으로는. 자, 그 다음이 학령기예요. 학령기는 우리 보통 이제 6에서 12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열심히 학교 다닐 나이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어떤 쾌감에 집중하는 시기가 아니야. 그래서 이 쾌감이 숨어 있다. 그래서 잠복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가면 언제나 강조하는 게 근면, 성실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요때 우리가 획득하는 거는 근면성이라고 하는 거를 획득을 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근면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결과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주로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야, 옆집에 누구는, 야, 엄마 아들 누구는, 엄마 친구 아들 누구는, 엄마 아들이면 안 되죠. 엄마 친구 아들 누구는 엄친아라고 하는,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야, 걔는 몇 점이라는데 너는 왜 이래? 그죠? 열등감 생기죠. 네, 이렇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근데 왜 이 에릭슨 얘기할 때는 항상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동화 나라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안 그래도 목소리가 막 방방방 뜨는데 오늘 좀 더 그런 것 같네요. 열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청소년기는 우리가 보통 이제 12에서 18세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춘기라고도 하는 질풍노도의 시기. 굉장히 힘든 시기죠. 자, 이 청소년기에는 보통 어떤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냐면,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젠 정말 내가 남자구나, 여자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느끼고 이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시기이다라고 해서 생식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자, 근데 사실 프로이드 자체는 이 청소년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에릭슨이 더 여러분들 머리에 이제 딱 이제 꽂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청소년기가 되면 자아 정체감이 생긴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는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자아 정체감이라는 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뭐에 재능이 있고 나는 좀 뭐가 좋고 나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한다라는 걸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왜냐면 학업에 치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뭐 30대, 20대 후반 막 요때 막 내가 도대체 뭘 잘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거를 좀 이때 고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뭐냐? 이제 역할 혼돈이죠.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많이 쓰는 용어예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많이 해요. 역할 혼돈이 와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정말 단순 암기 스타일이어서 문제로 풀기에는 조금 부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나 뭐 연령과 관련되어져 있는 아니면 프로이드의 무슨 시기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면 여러분들께서 좀 잘 연결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아동기의 발달 과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